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자, 오늘 가을 남자시네요. 네. 감색 수트를 입고 나오셨어요. 머리도 좀 내려봤습니다. 아, 네. 잘하셨어요. 멋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네. 이틀 연속 올라서 네. 마켓 타이밍 모델이 진짜 이게 저도 처음에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계량 모델이 인간 분석만큼 하겠어 했는데 그쵸. 저희가 시작한 이후로 아주 시장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참 신기한데 그래서 아마 저희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코너 취지가 시장을 맞추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물론 이제 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죠. 근데 이제 아마 3사 방송사에서 이렇게 하는 코너는 없을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까지. 어쨌든 시장이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시장이 바닥을 다질 때는 바닥이 다졌다고. 뭐예요, 저거? 네. 새롭게 이제 프로필 사진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좀 계속해서 계량 모델을 근거로 한 또 포인트까지 좀 짚어드릴 텐데 일단은 뭐 전일 미국 시장 또 올라갔습니다. 뭐 무난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또 멋지게 사실은 어제 그 여러 가지 그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 하회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먹혔는데 어제는 약간 그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어제 제가 시장을 지켜보면서 약간의 좀 또 이제 오히려 그 발표 나오고 올랐다가 또 마이너스권으로 쭉 빠지는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월가 투자자들이라든지 미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지금 시장을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 도대체 뭘로 해석해야 될까? 이런 지표가 나왔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12시에 있어서 앨런 재무장관의 연설이 주요했다. 그 연설이 이후에 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오늘 포인트를 또 하나하나 짚어봐야 되겠죠. 어제 사실 주요 일정들을 말씀드렸는데 말씀 못 드려서 주요 일정들을 미국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은 전반적인 경제 지표 관련된 일정보다는 좀 글씨가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좀 제가 좀 키워야 되겠네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25일에 빨간색으로 물들은 이 글씨가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오늘 자정에 있었던 00시에 자정에 연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이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마찬가지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깨져야 주가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수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주택 판매 지수라든지 그리고 미국 시장이 바닥에서 멋지게 끌어당겼던 원인이 바로 주간 원유 재고였죠.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밀접한 연동 관계에 있는 지난번에 원유 재고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이 부분이 나와서 오히려 시장을 오히려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이런 장세가 펼쳐졌었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실업 수당 청구건 수 정말 지겹네요. 우리가 왜 미국인들의 신규 청구 건수까지 알아야 될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주요 실적이 이번 주만 해도 비자, 알파벳, 코카콜라, 마이크로소프트, 에너지 쪽은 넥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메타, 보잉, 포드, 힐튼, 애플, 아마존. 이번 주에 주요 빅테크 기업들과 그리고 시크니컬, 소비 시크니컬 기업들의 실적이 모든 게 많이 발표되는데 이번 주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제가 이제 주요 기업들 위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밀접한 연동 관계에 있는 거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코카콜라, 알파벳, 메타, 애플 이쪽에 대한 실적, 아마존까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화수목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의 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애플이 예를 들어서 지금 14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애플의 실적이 갑자기 저조한 경우가 나온다. 어제 사실 테슬라가 하락 나온 요인도 사실은 참 웃겨요. 왜냐하면 중국의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자체적으로 해석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 차량 가격을 10% 정도 다운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또 받아들이는 참 아이러니한 이런 모습도. 그래서 테슬라가 뭐 급락 나왔다가 마이너스 1%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또는 조금이라도 실적 기대치가 많이 낮춰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 증시는 또 캐리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요 실적들에 대해서 화수목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다음 화면 좀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네. 네. 천천히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피디님이 빨리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옆집에 찰스 엄마도 숏을 사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메릴 린치에서 보고서에서 문구 그대로 나온 거예요. 와우.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옆 하우스의 찰스 엄마도 숏을 사고 곧버스를 있다. 사고 있다. 숏 동네입니까? 그러니까 숏 치는 동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목하는 게가 뭐냐면 이게 SPX, S&P 500의 콜의 이제 이 바이콜 인터레스트라는 지표인데 그러니까 콜이면 이 지표가 이 파란색 지표가 올라가게 돼 동그란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은 콜을 사는 사람이 많은 거 아니냐는 건데 이게 반대로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콜에 대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파란색 지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쉽게 해서 우리나라 증시로 치면 이제 공매도라든지 곧버스, 그러니까 풋옵션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 뭐 누구도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지금 다 립세션 얘기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숏을 사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서 가장 해외 주식의 인프라와든지 캐파가 가장 많은 증권사가 바로 K증권,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의 미국 주식 거래 최근 2주 거래 상위 내역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위가 바로 SQQQ, 바로 나스닥이 1% 떨어지면 3% 수익 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1% 떨어지면 2% 떨어지는 곧버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SQQ는 3버스짜리예요. 3X 얘기하는 거, 3X. 그러니까 나스닥이 폭락이 나오면 수익이 나는 게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 순위가 대부분 뭐냐? 뭐 속슬도 있고 속스도 있고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대한 이제 불이라는 베어리시거든요. 근데 지금 1, 2위가 대부분 뭐가 있느냐면 하방에 베팅하는 거래 상위 종목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서학 개미 분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2주간의 거래 상위 내역을 보니까 하방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개념의 상품들을 많이 사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면 반대로 헤지 펀드들은 뭘 하고 있느냐? 다음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역시. 빵주를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빵주 기준으로 봤을 때 보는 건데 지금 좌측에 어거스트 데이 가지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 크게 나왔을 때 당시 아시잖아요. 나스닥 20% 이상 올라갔을 때 파란색 보시면 제가 동그란 표시 안 해놨는데 요때 빵주 엄청 샀거든요. 그리고 계속 올라갔어요.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그리고 지금 그 영역 근처까지 도달하던 상황이다. 빵주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장주 빵주 위주로 순매수세가 헤지펀드가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켓 포인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가 막힌 게 네. 저희 방송 보고 계시던 차차님께서 찰스 엄마도 숏을 매수하셨으면 이제는 롱을 잡을 땐가. 그러니까 객장의 이제 스님이나 아기를 등에 업은 어머니가 나타나면 주식을 팔 때라는 증시 격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또 헤지펀드는 빵주를 매수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나스닥이 대부분 빵주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숏을 치는 사람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고 대중들이고 그쵸? 오히려 기관은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사고. 빵주를 사고 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옆집 네. 엄마가 주식을 팔면 나는 살 때는 진짜 많네요, 그럼. 그 약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오늘의 마켓 타이밍 모델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오늘 뭐 당연히 빵주 얘기했으니까 나스닥 얘기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에 대한 모델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의 주간 있죠? 네. 주간 모델의 결과가 4주차는 없고 11월 첫째 주의 방향 강도가 50이고 둘째 주가 패닉 강도가 100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실은 S&P 5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11월 둘째 주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저도 이제 궁금해요. 요때 뭐 레드 웨이브가 발생하는 건지 블루 웨이브가 발생하는 건지. 근데 웃긴 거는 이제 그 주에 이제 제가 알기로 G20 정상회의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좀 더 촉발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 뭐 이거는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가봐야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반향 강도 0, 패닉 강도 0, 예, 그냥 무난한 장세. 예, 뭐 눌림 나왔다고 올라가고, 뭐 그러니까 위아래 진폭이 별로 없는, 변동성이 극히 적은 그냥 상방 경직 장세로 최소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스닥이. 다음 주에는 반향 강도가 조금 잡혀 있는데 요거를 좀 이겨내는 모습. 그러니까 반향 강도가 뭐냐면 이번 주에 만약에 무난하게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은 다음 주는 약간 눌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래도 반향 강도라든지 이런 패닉 강도가 패닉 강도가 0이기 때문에 뭐 눌림 나왔다가 다시 또 계속해서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말로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 이런 표현을 좀 할 정도로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는. 하지만 좀 이제 두려운 건 이거죠. 11월 2주차에 갑작스럽게 반향 변경에 다행히 안 잡혀서 다행이지만 패닉 강도가 100% 잡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냐고 생각하냐면 다음 주까지는 무난한 장세다. 무난한 장세인데 11월 둘째 주에 뭔가가 저도 모르는 큰 변화를 개량 모델은 뭔가 암시하고 있지 않나. 예. 뭐 그때 돼서 정말 이 개량 모델 친구가 정말 무릎 앞 도사인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빠르게 결론으로 도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신용잔고 비율 보겠습니다. 야, 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좌측은 유가증권 코스피고요, 우측은 코스닥이다. 뭐 베어마켓 랠리 나왔을 때 이제 우리 당이 7월, 8월 달 장시를 깼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안 사면은 도대체 우리 수익 언제 내요?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게 오히려 신용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종목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용 비율이 너무 많이 주가가 많이 고점인 영역에 있으면 신용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건 위험의 신호죠. 하지만 주가가 바닥권에서 오히려 신용 비율이 늘어나는 종목이 있다면 뭔가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빚내서 살 정도로 매력이 있다. 그렇죠.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슈퍼개미들이 통상 뭘 보고 있냐면 주가 바닥권에서 과대 낙폭 종목 중에서 신용 비율이 차근차근 증가하는 종목들을 통상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켓 타이밍 결론, 신용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기업, 종목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싸서 빚을 내서라도 살만한 매력적인 종목, 그리고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까지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 인기 있었던 종목은 또 인기가 있다는 거겠죠. 신용이 늘어난다는 거라. 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 주식 투자 얘기신가요? 아니면 미국인가요? 요거 미국입니다. 요거는 한국. 지금 한국이요? 지금 방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도 한국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해주시는 거죠? 네, 오늘은 안 하고 제가 항상 월수금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녹색 밴드에다가도 여러분들 MBN고 신가서 검색하시면 또 녹색 밴드로 또 시황 코멘트 참고가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스닥에 대한 주간 타이밍 모델은 11월 둘째 주에 큰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의 랠리를 누리되 종목은 신용잔고 비중이 증가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역발상 전략으로 보고 있다라는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MBN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